반갑습니다. 재미있는 5분 유럽 문화 역사 8번째 이야기는 뉴턴의 사과입니다. 애플이 로고로 채택한 벌레 먹은 사과는 세계 IT 기업들이 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과는 나스의 상징과 함께 변화와 혁신, 과학기술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러나 뉴턴이 사과를 통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므로 이미 사과는 오래전부터 변화와 혁신, 과학기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왕립학회는 뉴턴의 사과에 대한 분분한 의심을 일축하기 위해서인지 뉴턴이 직접 작성했다는 원본을 인터넷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1726년 봄 어느 날 오후 나와 뉴턴 두 사람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근데 뉴턴이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을 때에 사과가 뚝 떨어졌다. 그는 왜 사과가 옆이 아닌 수직으로 떨어지는가를 곰곰이 생각했으며 이것은 곧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겼기 때문으로 물질에는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있음을 알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영국 왕립학회는 과학사와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조사에서 뉴턴이라고 응답한 사실을 보도하므로 뉴턴이 과학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1500년 이상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태양과 별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라고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후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중세기까지 우주관은 여전히 신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우주는 일정한 법칙에 의해 운행되며 사람이 우주를 원리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공론화했습니다. 즉 뉴턴은 모든 인류에게 우주를 보는 이성의 눈과 과학적인 우주관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는 진리에 대해 바닷가에서 겨우 한 개의 조개를 주운 것에 불과하다 라고 겸손해 하였습니다. 뉴턴이 과학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1500년 동안 어둠에 있던 유럽인들의 눈을 뜨게 했다면 구텐베르그는 그가 발명한 인쇄술로 성경을 출판하므로 영적으로 깊이 잠자고 있던 유럽인을 깨운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만합니다. 세계 언론인들이 구텐베르그의 업적을 기억하고 있었던지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발명품으로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를 선정했으며 구텐베르그 또한 지난 1000년간 10대 인물 중 2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구텐베르그의 업적을 영구 기념하기 위해 독일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존경하는 프랑크푸르트 괴테 광장의 가장자리에 구텐베르그의 동상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것은 문호 괴테 또한 구텐베르그가 발명한 인쇄기와 무관치 않으며 어쩌면 구텐베르그가 뿌린 씨앗을 괴테가 거두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의학으로 유럽을 깨운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 심슨이 마취약 크로로프롬을 발견함으로 모든 인류가 고통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1853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8번째 레오폴드 왕자를 분만할 때 심슨이 발견한 마취약을 사용함으로 수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29년 플레밍은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함으로 제2차 세계대전 수많은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페니실린을 믿고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할 정도로 의존한 약으로 페니실린은 병도 주고 약도 준 셈이 됩니다. 천체는 태양과 행성 그리고 해성 등은 영원 무궁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기도문이 아니라 1687년 뉴턴이 물리학을 집대성한 과학책 프린키피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1727년 85세로 생을 마감한 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됐습니다. 알렉산더 포프는 그의 묘비에 다음과 썼습니다. 자연과 자연의 법칙이 밤의 어두움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뉴턴이여 있으라 하시니 어둠이 모두 빛이 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9번째 시간은 스위스의 자유와 독립의 상징인 빌 헤름텔 사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